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YBM 송 중학교 1학년의 스페셜 레슨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스페셜 레슨의 우리 제목은 Do you want to enjoy art more? 당신은 이제 예술을 좀 더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죠. 우리 스페셜 레슨은 이제 문법하고 본문만이 있어요. 대화문이 없기 때문에 그거 두 개만 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 먼저 문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두 가지의 문법은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문법과 두 번째 감각동사라고 하는 이제 문장의 형식을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접속사의 종류 중에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눠지는데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등한 두 문장을 이어준다 라고 하는 게 등위 접속사의 역할이고요. 이 세상에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nd, but, or, so, for 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nd, but, or, so는 익숙한데 for이라고 하는 친구가 접속사로 쓰이는 건 좀 신기하죠. 이 for이라고 하는 친구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이제 뭐 because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for는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or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because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편한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등위 접속사가 우리가 이제 등위 접속사를 주의해야 해서 봐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등위 접속사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 첫 번째로 이 친구가 각각이 and와 and, 그 다음에 but, 그 다음에 or. 자, 하나씩 써볼게요. or. 이 so 중에 우리가 이 친구들의 역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and라고 하는 친구는 그리고 라는 뜻으로 보통 쓰긴 하는데, 이 and는 첫 번째로 같은 맥락의 정보 두 개를 이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pizza and she likes pasta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나는 피자를 좋아하고 그녀는 파스타를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이어줄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건의 순서를 정해줄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took a shower and went to be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얘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샤워를 했고 그 다음에 자러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일과 나중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and로. 그리고 but 같은 경우는 and와 반대로 반대 맥락의 정보 두 개를 이어주죠. 그래서 bu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 like pizza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but이 나온다면 she doesn't like pizza 이렇게 우리가 돼서 but은 항상 이렇게 반대의 이야기 두 가지를 이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r 같은 경우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you can stay home or go out for dinner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는 집에 머물거나 혹은 go out for dinner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so 같은 경우는 결과를 이야기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 studied hard, so I got a perfect score.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나는 완벽한 점수를 맞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그래서 이 so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because를 가지고 반대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ecause I studied hard, I got a perfect scor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완벽한 점수를 맞았다. 결국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완벽한 점수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because와 so는 앞뒤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 중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침이 좀 많이 심한 상태라서 근데 이제 이 강의가 지금 당장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기침을 하면서 강의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기침을 참아보고 있는데 참아도 기침이 어쩔 수 없이 나올 때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등위 접속사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이런 쓰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nd, but, or 이 세 가지 친구가 보통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같은 정보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위 접속사의 특징 중에 정말 중요한 특징,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도 보는 특징인데요. 이 and, but, or 세 가지 친구는 보통 앞뒤 문장에서 같은 정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and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I like pizza 라는 정보와 그 다음에 she likes pizza 라고 하는 정보가 이 두 가지를 이룬다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은 like pizza라고 하는 게 우리가 둘이 같은 정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she likes pizza and I like pizza에서 요 like pizza의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she and I like pizza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인공이 두 명, she and I라고 이게 두 명이 되기 때문에 like에는 s가 붙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 혹시 I and she like pizza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써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말투에서 인칭이 낮은 미국에서는요 인칭이 낮은 사람이 뒤에 옵니다. 인칭이 낮은 사람이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1인칭, 인칭이 3인칭보다 낮죠. 그러면은 1인칭이 보통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she하고 you가 있다면 you가 2인칭이고 she가 3인칭이죠. 그러니까 she가 좀 더 인칭이 숫자가 높기 때문에 she and you라고 얘기하지 you and sh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she and you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but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I don't like pizza, but I like pasta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I라고 하는 주어가 지금 동일하죠. 그 다음에 like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don't like와 like는 또 다르니까 but like pasta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차피 but은 반대 이야기가 오기 때문에 이 like까지 생략을 해서 but pasta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피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하지만 파스타는 좋아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or도 마찬가지입니다. o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you can stay home or you can go out for dinner 라고 하는 문장에서 어차피 우리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you can이 같기 때문에 이번엔 뒤에 문장을 생략해 주는 거예요. 자, 왜 뒤에 문장을 생략하냐? 자, 앞에 문장을 생략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stay home. 자, 명령문이 돼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를 생략하지 않고 뒤에 거 생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you can 냅두고 뒤에 있는 거에서 you can을 지워서 우리가 you can stay home or go out for dinner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go out이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stay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는 집에 머무를 수 있고 혹은 저녁을 먹으러 나갈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can이라고 하는 느낌이 붙어있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병렬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같은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go out은 그냥 너는 나간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요. 이제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표현들을 함께 섞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친구인데요. both A and B. 자, and라고 하는 친구에다 both를 섞어서 A와 B 둘 다라는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or이 우리가 선택이라 그랬죠. 이 선택의 느낌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either라는 친구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t은 우리가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not A but B. 그래서 이 not이라고 하는 친구를 꼭 항상 not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를 일반 동사를 그 이제 부정을 해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를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이고요. 여기서 only뿐만 아니라 just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ot just A면 단지 A뿐 아니라 A만 아니라 B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ot only you 너뿐만 아니라 but also Amy 하지만 Amy도 sings well 잘 노래를 한다 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반드시 이 상관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A와 B가 문법적으로 대등한 요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not only A에다가 우리가 주어인 명사를 넣었으면 but also B도 반드시 주어인 명사여야 하고 그 다음에 not A but B에서 A가 동사라면 B도 동사여야 되고요. either A or B가 에서 A가 만약 투부정사라면 B도 투부정사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리자면 you can 예를 들어서 you can exercise both to be healthy and to lose weight.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th가 나왔고 and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 A 자리에 투부정사 부사가 나왔죠. 그럼 B 자리에도 반드시 투부정사 부사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she can choose she can play games either in the classroom or on the field. 자,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either가 나왔고 or이 나왔죠. 항상 이게 상관 접수사가 나오면 이렇게 같은 대상을 이제 네모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자리에는 전치사 플러스 to 명사가 나왔고 B 자리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she can play games. 그녀는 게임을 할 수 있다. either in the classroom or the field. 이렇게 해주면 잘 보시면 네모칸을 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전치사가 들어갔는데 여긴 전치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들판 어디 뭐 들판 밑에 위에 들판 옆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A하고 B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관접속사에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이 상관접속사는 반드시 둘이 짝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both가 나오면 and가 나와야 되고요. either는 무조건 or이고요. 그다음에 not A but B. 그죠? 요것도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don't like pizza. I don't like pizza. but ma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not like but make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not이 not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어의 형태, 동사를 부정하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 명사 두 개를 이어줄 때 조건은 이겁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두 개를 이어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both 미나 both you both 뭐 할까요? she and I 자 이렇게 나왔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either she and I happy 나오고요. 그 다음에 not she but I happy 나오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she not only the boys but also the teacher happy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both she and I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비동사를 집어넣을 건데 비동사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자, she and I라고 하면 그녀와 나 둘 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를 뭐로 보냐면 복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는 R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R. 근데 either she and I라고 하면은 그녀나 나 중에 한 명이 행복하다. 누가 행복할지 모르겠지, 맞춰봐,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맞춰줍니다. 왜냐면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아까 봤듯이 either she is happy or I am happy 이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줄인 게 지운 게 뭐다? 요거를 줄인 거거든요. 지금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이 she에 맞추는 게 아니라 I의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ot she but I 똑같습니다. Not she is happy but I am happy. 이 친구도 뒤에 맞춘다. 그래서 I am happy. 그 다음에 not only the boys but also the teacher. 마찬가지겠죠. 그 소년들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행복하다니까 결국 얘도 선생님에 맞춰서 단수동사 is를 써준다는 3인칭 단수. 그래서 이게 일반 동사일 때는 여기다가 맞춰서 수를 맞춰서 the teacher의 경우에는 s 뭐 현재 동사라면 s를 붙여서 써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both A and B는 둘 다니까 우리가 얘는 주어 자리에 올 경우는 복수 취급을 한다. 주어의 경우 얘가 만약에 주어일 경우에는 복수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다 맞춘다? 나머지는 B. 주어일 경우에는 얘가 주어일 경우에는 B에 맞추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얘가 주어일 경우에는 B에다 맞추고요. 얘도 주어일 경우에는 B에다 맞춘다. 동사의 수를 B에다 맞춰준다. 예, 요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고요. 나는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밥을 먹는다. 그럼 뭐 7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라는 말이 필요하죠.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여기 and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it 앞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I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등위 접속사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감각동사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동사들은 이 동사들 뒤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를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어라고 하는 친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되고요. 이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형용사라는 재료와 명사라는 재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재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냐면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생각해보면 she is라고 하면 그녀가 도대체 어떤 상태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형용사나 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넣어주면 그걸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게 돼요. 왜냐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동사 중에 비동사 말고 우리가 이형식 동사로 가장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이형식 동사고요. 그래서 보어 필요로 하는 이형식 동사인데 말 그대로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감각,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내가 보는 상대방 주어를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5개가 있는데 look, feel, smell, taste, sound라고 하는 5가지의 동사가 우리가 뒤에 형용사를 넣게 되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look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she is happ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동사를 사용을 하면 그녀는 행복하다 라고 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is라는 동사 대신에 looks happy라고 하는 look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둘 다 해피가 그녀를 설명해 주는 건 맞는데 is는 되게 단정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거라면 looks는 행복해 보인다. 우리가 눈을 통해 판단, 추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우리는 비동사 대신에 감각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드리자면 the idea is your idea is good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의 생각이 너의 아이디어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되게 단정적이죠. 근데 만약에 your idea sounds good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너의 아이디어가 좋게 들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귀를 통해 판단이나 추측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가 좋게 들린다. 즉, 야,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와 사실은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비동사의 느낌에다가 어떤 느낌을 추가했다? 판단의 느낌. 우리가 오감을 통한 판단의 느낌을 추가했다라는 게 바로 이 감각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smell 어떤 냄새가 나다. 그다음 taste 어떤 맛이 나다. sound 들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감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중요한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 형식 동사는 보어 자리에 보어에 형용사나 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각동사는 우리가 보어로 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우리가 선생님이 테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왜 미국인들이 이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넣을 수 없다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 이 테이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가 어떤 맛이 나다, 어떠한 맛이 나다 라는 뜻과,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맛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맛보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he tastes 라고 she tastes라고 하면 여기서 she는 사람이죠. 그럼 그녀가 어떤 맛이 난다가 아니라는 거죠. She tastes the soup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taste 뒤에 이렇게 soup이라고 하는 명사를 넣어주면 얘는 지금 우리가 맛이 나다가 아니라 맛보다라는 뜻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taste라고 하는 친구 뒤에 명사를 넣어주면 그건 맛보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형용사를 넣어줘야 맛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캔디는 김치 맛이 난다 라고 해가지고 this candy tastes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맛이 난다라고 할 때 여기다 김치를 넣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이 캔디는 김치 맛이 난다 이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이 캔디는 김치를 맛본다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캔디입니다. 그럼 정말 이상한 말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가지 이제 방법을 고안을 해내는데 전치사 like를 쓰면 어떨까? 이렇게. 그러면 전치사를 넣어주면 어쨌든 이제 뒤에 무엇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 뜻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캔디는 김치 맛이 난다라고 하면 김치와 같은 맛이 난다니까 this candy tastes 그리고서 강제로 뒤에 명사를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전치사 like를 넣어서 김치 이렇게 넣어버리면 뒤에 명사가 없죠. 없네. 그러면 얘가 뜻이 맛보다가 아니라 어떠한 맛이 난다. 어떠한 맛이 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강제로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ike를 집어넣은 거고 이 규칙이 모든 동사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소파는 부드럽다. 부드럽다. 라고 할 때 이제 feel을 줬어요. 그러면 the sofa feels soft. 부드럽다라고 하는 건 soft는 부드러운이라는 형용사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소파는 깃털 같은 느낌이 난다. 깃털 같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난다. feel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깃털이라고 하는 건 명사죠. This sofa feels feathers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된다? 이 소파는 깃털을 느낀다. 이렇게 돼버려요. 소파가 깃털 너무 부드러워 하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변태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깃털을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뒤에 명사가 못 오게 전치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This sofa feels like feathers. 그래서 깃털 명사 부드러운 형용사 할 경우에 그냥 넣어주시고 깃털이라고 하면 like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감각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감각동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감각동사 플러스 like 명사. 이걸 얼만큼 잘 지켜주느냐가 이 감각동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this soup tastes, 자, 소고기 같은 맛이 난다. 그럼 소고기는 명사죠. 그러니까 like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roses 맞죠? This perfume, 이 향수는 그 향수는 장미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럼 우리가 장미는 명사죠. 그러니까 like를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like를 안 넣는다? 그러면 그 향수가 장미를 냄새 맡는다. 이런 뜻이 돼요. 장미를 코에다, 향수가 장미를 자기 향수에 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에다 갖다 대고 킁킁킁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like를 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보시면 형용사가 다 나와 있죠. bitter, 쓴, terrible, 끔찍한, kind, 그 다음에 친절한. 그럼 여기는 그냥 감각동사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여기 명사가 나왔다? 그럼 감각동사에 반드시 like를 추가해서 넣어주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 과의 주요한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와서 마지막 스페셜 과에 있는 우리 본문을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이 Do you want to enjoy art more? 우리 과의 제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Do you look at? 당신은 이제 look이 아니라 look at이죠. look은 주어가 어떻게 보이다. look at은 주어가 누구를 쳐다보다라는 뜻이죠. 전혀 다른 동사예요. 같은 look이지만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쳐다보시나요? A single painting, 하나의 그림을. 그래서 in a museum, 미술관에서 이렇게 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maybe, 아마도 only 5 or 10 seconds, 그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참고로 단위가 이게 복수가 되면은 반드시 단위에도 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then, 그렇다면 you're not enjoying, 당신은 즐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진행형을 써줬어요. The painting, 그래서 그 그림을. Do you want, 그래서 당신은 원하십니까? 뭐 하기를? To enjoy art, 그래서 미술을 즐기기를. more, 더 많이. 자, 여기서 more는 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more는 부사이고 많이라는 much에 much가 많은도 되고 많이도 돼요. 그래서 much에 우리가 비교급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명령이 나옵니다. Try the following steps. 자,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들을 시도해보세요 라고 나왔죠. try는 투부정사가 쓰지 않으면 그냥 시도하다예요. 노력하다가 아니라. 자, step 1. 그래서 look at the painting closely. 자, look at, 봐라. 그죠? the painting을 어떻게? closely. 자세히 면밀히 봐라. and 나왔죠? 그 다음에 find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친구도 지금 look at과 똑같이 명령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ind the interesting details. 재미있는 세부사항들을 찾아라. 그죠? 2. find out. 찾아보세요. find out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 감춰져 있는 거 알아내라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bout the painter's background.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페인터의 그 화가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고 하고 think about. 자, think about을 하나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the meaning,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엇의 의미? of the details. 그래서 그 세부 사항들의 의미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again,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let's를 하면서 let's look at, 자, 같이 봅시다. 뭐를? the following painting. 다음의 그림을 together,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what, 무엇을 can you see? 당신은 볼 수 있습니까? here,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first, 처음으로 you can see, 당신은 볼 수 있어요. a big green face and an animal's head. 그래서 큰
초록색 얼굴과 그리고 한 동물의 머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They are looking at, 자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each other, 서로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he green man, 자 그 초록색 남자는 is holding, 들고 있습니다. a small tree, 작은 나무를. 지금 계속 진행형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진행형이 나오는 이유는 그림은 앞에서 계속 그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앞에서 보이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on the animal's cheek,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의 뺨에는 a woman is milking a goat, 그래서 그 동물의 뺨 위에서 한 여자가 is milking, 자 milk를 동사로 썼어요. 그래서 무언가의 젖을 짜다 이런 뜻이어서 a goat니까 염소의 젖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겠죠. 그래서 can you see, 당신은 볼 수 있습니까? the village, 그 마을을. 근데 어디에 있는 마을이냐면 at the top of the picture니까 그 그림의 맨 위에 있는 마을을, 그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his is Marc Chagall's painting I and the Village. 그래서 이것은 마르크 샤갈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걸 이렇게 이어준 거죠. 이게 그림 제목이겠죠.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나왔고요. Chagall lived in the country in Russia. 샤갈은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보통 in이 같이 붙죠. country에 살았어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when이라는 부사 덩어리가 먼저 나옵니다. When he was 23 years old, 그가 23살이었을 때 he moved, 그가 이동했다니까, 파리로 이동했다니까 이사 갔다는 뜻으로 쓰겠죠. 그가 파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he painted this painting there. 그래서 그가 그렸어요. 이 페인팅을 거기에서. 여기서 거기에서는 파리에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e always missed. 그는 항상 그리워했어요. His hometown. 그의 고향을. 파리랑 러시아 굉장히 머니까요. 그죠? 자, 3단계. 자, let's guess. 자, 추측해 봅시다. The meaning of the details. 그래서 그 세부사항들의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Who is the green man? 누구입니까? 그 초록색 남자는. 자, 지금 the green man이 주어죠. 그래서 perhaps, 아마도. perhaps는 maybe의 격식적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he is the painter Chagall. 그는 바로 화가인 샤갈입니다. 자, 그 마을은 the village is his hometown. 그 마을은 그의 고향입니다. The painting shows. 자, 그 그림은 보여줍니다. Memories of his hometown. 자, 그의 고향의 기억들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now, 이제 look at the painting again. 자, 이제 다시 그림을 보세요. 다시 이렇게 나왔죠. Does this picture look different?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look at이 아니라 look이 나왔죠. 자, 이 그림이 보입니까? 어떻게? 다르게 보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How do you feel?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painting.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비동사에다가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ing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진짜 동사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의문문이랑 부정문을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비동사 문장처럼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술을 더 즐기는 방법, 처음에 그래서 세 가지의 단계, 그래서 신기한 디테일을 찾아보고, 그리고 작가의 배경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들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텝 1은 그림을 보고 이제 세부사항들을 이렇게 보는 데 얘기가 나왔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화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러시아에서 원래 살았었는데 파리로 이동하게 됐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이제 화가의 어떤 배경 지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의 의미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뭘 가지고 1번과 2, 스텝 1과 스텝 2를 섞어서요. 그래서
초록색 남자는 샤갈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은 아마 고향일 거고 아마 이런 기억들을 이 고향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 그림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스페셜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거 이외에 뭐 다른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지만 간결하게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집어서 보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